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전문가를 통해 알아본 뉴스나이트 대담 코너와 우한 교민 격리를 두고 지역민의 님비 현상을 부추긴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골라낼까? 뉴스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 알려드립니다. 내가 본 DMB 시간 뉴스 캠핑을 주제로 첫 시청자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위원들의 진심 어린 조언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에서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이정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방송 시청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9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TV로 방송을 보는 시간은 2시간 42분으로 2018년보다 5분이 줄었고 스마트폰은 1시간 39분으로 3분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2명 가운데 1명은 OTT 서비스를 이용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 역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YTN도 유튜브나 카카오TV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 시청이 가능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의 이광학 변호사, 또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도 역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대 이슈였는데 우리 변호사님 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난 한 주 YTN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예, 다가오는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부산화 움직임이 많아서 그런 쪽에도 관심이 갔지만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차원에서 이제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뉴스에 우선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고요. YTN은 이번 이 신종 코로나 관련 뉴스를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잘 다룬 것 같은데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대표적인 예들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잘한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예, 저는 이번 주 잘한 뉴스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팩트체크 뉴스 보도를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팩트체크 뉴스가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YTN 팩트체크 뉴스를 살펴봤는데 이 시청자들이 궁금증을 느낄 만한 관련 내용을 앵커 리포트 또 팩트와이 등의 포맷을 통해서 잘 전달을 해줬습니다. 1월 28일 앵커 리포트 눈으로도 감염, 신종 코로나 루머와 진실 보도와 또 1월 30일에는 팩트와이 닿기만 해도 바라만 봐도 감염된다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팩트체크 뉴스를 통해서 또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또 손 세정제 사용이 도움이 되는지 또 눈을 통해서도 바이러스 감염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줘서 예방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감염증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요. 이 동물이 매개체라더라 또 혹은 바이러스를 고의로 유출했다더라 이런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1월 31일 보도된 팩트와이에서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팩트체킹을 했습니다. 우한에 있는 연구소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 의견을 전달을 해줬고 또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실제로 유출되었던 그런 사례 등을 들어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꼼꼼히 전달을 했습니다. 예. 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가짜 뉴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YTN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좀 기준을 세워서 팩트 체킹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기획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앵커 리포트로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논란이 되는데 사실 내용이 깊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이제 주로 선정을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나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이제 사실을 분석해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리포트가 이제 전형적인 그런 예들인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이제 새로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처음에 알려진 사실은 제한적이었고 소문은 무성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지기만 해도
그런다든지 바라보기만 해도 옮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 혹시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근거를 따져서 해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한 게 된 겁니다. 예. 자, 이 실제로 또 시청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제보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직접 받아서 팩트 체킹을 해주는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변호사님 잘한 뉴스 어떤 뉴스 꼽아주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사태를 맞아서 뉴스나이트에서 중간에 이제 나이트 포커스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트 포커스 코너에서 지난 1월 29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해서 감염 전문가들을 이제 패널로 신속히 투입을 해주셔서 시청자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한 것을 꼽아봤습니다. 예. 먼저 첫날인 1월 29일 방송분을 보면 전문가 패널로 감염내과 교수님이 출연을 해서 우한 교민 격리생활시설 소재지인 아산과 진천 주민들이 격리된 교민들에 의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어 1월 30일에는 약학대학 교수님이 패널로 나와서 2차 감염자가 이날 처음 발생했는데 그 의미와 그다음에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 분류 기준의 내용 등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그 다음 날인 1월 31일에는 의사협회를 대표에 나온 패널 의대 교수분이 추가 전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접촉자 분류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 등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새해 들어서 이 나이트 포커스는 기존의 MC 한 명이랑 출연 패널 2명이 이렇게 딱 정적으로 앉아가지고 거의 50분 내내 이 패널들이 입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이걸 좀 탈피해서 중간중간 그래픽 등이 막 정적으로 나오고 또 이 2명의 남녀 앵커가 이제 막 차례대로 막 교대를 해가면서 오프닝 멘트나 또 이 패널들 간의 대담을 주재하는 것이라든가 또 세부 이슈 브리핑을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라든가 역할을 나눠가지고 맡아서 진행하는 그런 새로운 포맷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넘어서 종합교양 정보 제공 프로그램으로서의 면목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자, 나이트 포커스 이 새로운 포맷 저도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 일단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호평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도에서 좀 개편이 된 건가요? 칭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구 앵커가 좀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래요. 많은 길게 설명을 해줬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이제 앵커가 어떤 모니터 화면 옆에 서서 이제 터치 스크린을 직접 조작을 하고 또 많은 그래픽을 통해서 이게 주제가 뭔지 질문의 주제도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출연자들을 풀샷, 원샷, 풀샷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화면하고 겹쳐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출연자 말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포맷의 변화가 좀 많이 컸던 것 같고요. 출연자 섭외도 좀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예. 잘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예. 자, 이종구 앵커 또 차정윤 앵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평가원님 어떤 뉴스 아쉬운 뉴스로 꼽아주셨습니까? 네, 저는 2월 2일에 방송된 정부 첫 입국 금지 여야 초당적 대응은 이었습니다. 이 대담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현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대책이 과연 강경 대책이냐 아니냐, 또 중국인 입국 제한은 필요한 것이었냐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방역 대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개편 문제라든가, 또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해서 야당에서 내놓은 선거운동 방식 등에 대해서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런 주제에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정치 평론가 분들이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해서 30분 가까이 정치 공학적인 분석을 내놓는다거나 인상 비평식의 대담을 나누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필요한 내용이었는가, 또 중요한 정보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시청자들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전문성을 갖춘 패널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타 방송사에서 신방과 교수하고 변호사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셔서 이 신종 코로나 관련된
대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좀 우아스럽다라는 그 생각을 갖긴 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이 변호사님 칭찬 길게 답변 자료를 보내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완벽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저도 이렇게 정쟁의 시각보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시청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도록 하는 방향이 훨씬 옳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도 다루고 전국 관련 이슈도 함께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뭐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좀 정보 전달에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변호사님 어떤 뉴스 아쉬운 뉴스로 꼽아주셨습니까? 예, 역시 그 신종 코로나 문제 관련해서 우리 우한 교민들을 격리하는 장소 선정 과정에서 좀 님비 정서를 자극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1월 29일 방송 중우한 교민 1000안의 격리 반발로 최종 선정 난항 보도를 꼽아왔습니다. 이번 보도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국내 송환되는 우한 교민들의 격리 생활 시설로 충남 천안에 있는 정부 시설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지역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최종 격리 장소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이어서 이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들이 우한 교민의 천안 격리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또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불러 올라오는 등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시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보 설명을 믿을지 말지는 나름대로 판단할 문제이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님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공이익에 부합하더라도 자기가 속한 지역에 이롭지 않은 거는 이기적으로 반대하고 보자. 뭐 이런 님비 정서에 영합을 하고 이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우한 교민 격리 장소 선정 지역에서 일부 님비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우선 이 중간 검토 내용이 흘러가는 등으로 해서 혼란을 가중시킨 정부 당국의 책임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또 이에 못지않게 설리는 속보 경쟁을 벌여가지고 후보지 간의 갈등 내지는 님비 정서를 자극한 언론들의 책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으로서는 격리 장소 선정과 수용 과정을 해당 후보자들 간에 누가 이기느냐, 누가 찍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간접적인 세력 대결 중계 방송식으로 보도할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정말 전문적인 내용성을 가지고 각 후보지의 시설 현황이 어떻고 주변 지역사회와 인접 정도 또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 이런 게 어떤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대안을 좀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좀 반영해서 보다 좀 책임감 있는 보도가 YTN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언론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 YTN도 전염병 관련해서 보도 준칙을 공유하고 이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좀 와닿는 부분이 설익은 속보 경쟁. YTN이 그렇게 했다는 지적은 아니시지만 아무튼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니까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자,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이 속보 경쟁을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리고 어떤 천안과 아산의 갈등, 아산 진천 이쪽에 갈등이 생긴 원인 제공자는 정부입니다. 왜냐하면은 외교부의 보도 자료에 천안을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다, 천안연수원을. 그게 이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발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오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님비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천 주민들한테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응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럼 거기에 반발하는 것을 그걸 어떤 지역 이기주의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 또 교민들이 왔을 때 또 수용하고 이렇게 다 이제 천막도 거두고 다들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산 주민들한테 님비라는 용어를 쓰면은 좀 신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지금은 무엇보다 검역과 방역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정부, 언론도 다 힘을 모아야 될 단계인 것 같고 다만 그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었는지는 추후에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뉴스 캠핑을 주제로 열린 YTN DMB 1월 시청자위원회 이번 회의에선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시청자위원회 1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찾아 떠난다는 캐치프레이대로 준비를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지역의 뉴스를 오롯이 다룬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서 지역의 어떤 맛집이나 관광지를 다루는 건 다르게 정책이나 제도까지 다루시는 걸 보고 이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 전 좋았던 부분은 주민 인터뷰 부분. 물론 질문이 많진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 궁금했던 부분, 혹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부분을 주민들이 질문하고 어쨌든 주민들의 손에서 뽑은 시장이나 군수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역시나 좋았고요. 프로그램을 보는 주 시청자분들의 주 방법이 시청이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이동하면서 음성으로 듣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 내용을 좀 자막으로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제일 첫 프로 7회에서 이제 문학 제품을 쭉 소개를 해주는데 그게 너무 훅훅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시조도 읊으셨잖아요. 그런 시조를 옆에 차라리 좀 자막으로 깔면 한 번씩 그냥 한번 읽어보는 그런 문학 작품을 보통 접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왜 뉴스 캠핑일까? 캠핑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연에서 야영을 하면서 즐기고 힐링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포맷이나 내용이 캠핑, 의도는 어떤 의도를 했는지는 알겠지만 그런 캠핑이라는 용어하고의 어떤 그런 좀 부합도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낮지 않았나. 또 하나는 타이틀 CG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게 조금 더 좀 정성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좀 제작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영천에서는 정몽주 이야기를 하면서 지점토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삽입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울리지 않고 약간은 산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항상 목탁이라든지 창자라든지 방자육이라든지 그 지역에 이제 특산물을 제작하시는 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이제 각각의 내용들이 조금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제 테마파크 얘기 잘하셨는데 어떤 테마파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테마파크 건설하고요. 그다음에 화성 부분이죠. 7,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런데 어떤 자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심한 경우는 저거 약간 현재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 아니냐.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약간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편집 부분에서 너무나 단점이 됐던 부분이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마치 PPT를 처음 하시는 분이 애니메이션을 다 때려놓은 것처럼 온갖 효과를 다 한꺼번에 좀 넣어보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까 클레이 애니메이션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역사 이 갑자기 나온다던가 그런 다음에 BGM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앵커의 이야기하는 속도감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속도감이랑 편집 속도가 호흡이 너무 안 맞으니까 계속 보면서 좀 더 다듬어지면 좋지 않을까 편집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시를 홍보하고 군을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을 홍보하고 군수를 홍보하는 건지 그 차이를 참 찾기 쉽지는 않아요. 이게 서로 중첩될 수밖에는 없겠지만 시장 군수 나오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나오더라도 적절하게 좀 조절해서 너무 개인 홍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면 더 좋겠다. 의도 순수성 측면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잘 참작하셔서 또 앞으로도 굉장히 질 좋은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청자위원회 1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죠. 갈수록 넘쳐나는 정보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는 어떤 것인지 헷갈려하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최근 자주 등장하는데요. 새 코너 뉴스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정보를 대형 포털에 전송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샀는지 끊임없이 SNS에 올리기도 하죠. 또 매일 포털에 검색어를 입력하며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지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알리기도 하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집에 아기용품을 소개하는 광고지가 왔길래 우리 집엔 아기가 없는데 왜 이런 광고지가 왔지? 이상하게 생각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의 딸이 임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모도 몰랐던 사실을 광고회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광고회사들은 소비자가 어떤 화장품을 사는지, 어떤 상품을 검색했는지를 분석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닌데요. 내 일거수일투족이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싹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보를 광고회사에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미디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디어 속 넘쳐나는 컨텐츠를 누가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을 미디어 회사들이 왜 제공하고 있는지,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죠. 대부분의 대중들은 미디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뉴스는 모두 믿어도 될까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상품은 진짜 좋은 것일까요? 또 포털 검색에서 제일 위에 노출되는 사이트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야말로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꼭 알아야 할 지식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 미디어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생겨나는 겁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미디어가 더 중요해지고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는 사회입니다. 내가 미디어를 잘 모르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왜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전환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하사, 다들 아실 겁니다. 팩트와이를 기획한 이정미 기자를 만나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유튜버 한지입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 하사, 다들 아실 겁니다. 관련해 팩트와이를 기획한 이정미 기자를 만나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격 인터뷰 취재의 주인공 이정미 기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슈팀의 이정미입니다. 이정미 기자가 기획한 팩트와이 기사였죠. 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관해서 논란이 참 많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로 발목을 잃은 하재현 하사는 이후 4년 동안 군복무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뒤 여군에 새로 입대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선 어렵습니다. 이 변희수 하사에 관해서 팩트 체크를 하신 좀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사실 문제 제기를 저희가 먼저 한 건 아니고 변호사가 이것을 세상에 이제 드러내면서 먼저 알려줬잖아요. 누군가는 그냥 호기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요. 누군가는 그냥 외면을 합니다. 약간 혐오감이 든다라는 이런 이유로 군대 내의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화두를 던지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 복무 과정에서 어떻게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게 실제로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군부대 휴가를 냈고요. 그리고 외국으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이 성전환 수술을 허가한 건 아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 군인이 휴가를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뭐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는다거나 수술을 받는 것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약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은 것 같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는 좀 어떤가요? 그 사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변호사의 경우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대 내 근무를 하는 도중에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이런 사례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심신장애 등급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군 인사법 53조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고요. 비전공사항일 경우에는 이 장애 등급 판정을 하고 그리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전역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돼 있어요. 고환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5급 판정을 내리고요. 음경을 상실했을 경우에 5급 판정을 내리는데 두 곳이 상실했을 때는 이게 좀 가중을 해서 3급 판정을 내리더라고요. 여성으로 인정이 된다면 다시 여군으로 입대할 가능성은 혹시 있나요? 여군 입대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군으로 입대 지원을 해도 신체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때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신체에 변화가 생긴 사람은 신체 검사에서 5급 판정, 그러니까 입대 불가 판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 관련돼서 다양한 이야기 좀 잘 들었고요. 좀 분위기를 전환해서 이 기획 이슈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팩트와이, 팩트를 체크하는 기준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있어서 저희가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제를 선정을 하고요. 이게 어느 쪽에 오를 거라는 방향은 정하지 않고요. 사실만 최대한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팩트와이를 하시면서 좀 칭찬을 많이 받으시나요? 아니면 이런 악플을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칭찬도 많이 받고 격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시청자들의 이제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금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팩트와의 비하인드 그리고 지금까지 미처 다루지 못했던 어떤 팩트들을 조금 더 깊게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를 보시면서 생기는 다양한 궁금증들 시민데스크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담당 취재기자를 만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